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요즘에 JTBC에서 하는 그 연애전쟁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나요? 그 이효리랑 이제 서장훈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인데 약간 이혼 숙녀 캠프의 조금 순한 맛? 좀 그런 예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플들이 나와서 여자는 이제 자기 입장에서 이 남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남자도 이제 자기 입장에서 이 여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서로 이제 원하는 그런 협상 조건 같은 거를 이제 내걸고, 이게 뭐 협상이 되면 다시 뭐 잘 만나보고, 협상이 잘 안 되면 뭐 그 자리에서 이제 헤어지고, 약간 이제 이런 그 포맷으로 진행이 되는 약간 새로운 그런 연애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다른 것보다 이제 이효리 때문에 저는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효리 너무 좋아하고, 약간 그 예능감은 그 타고 나는 거라서 그게 뭐 시간이 지난다고 아니면은 이제 이효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숙캠보다는 조금 순한 맛이어서 저는 이숙캠 보면은 막 특히 밤에 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보고 그러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요 연애 전쟁은 이제 연애다 보니까 그래도 결혼 생활보다는 조금 덜 좀 시리어스하고 그냥 뭐 헤어질 수 있잖아요. 헤어지면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조금 그래도 이숙캠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지난주 주말에 이제 하나 봐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상당히 재밌고 되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도 많고 얘기를 나눌 만한 거리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은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그 영화 리뷰를 올렸는데 제가 극장을 뭐 막 그렇게 자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요 연애전쟁 1화를 한번 보고 오늘은 같이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포맷에 맞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이제 여자 입장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원래는 전에 서울시 소속 그 아나운서였다고 해요. 아나운서였는데 지금은 이제 일을 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이제 특별히 막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 것 같진 않고 주로 이제 집에 좀 많이 있고 이 남자보다 여자분이 나이가 4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연상연하 커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은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헬스장에서 이제 그 트레이너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상의 제목, 1화의 제목이 뭐냐면 17시간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보기 전에 제목만 보고 17시간 전쟁이면 뭐 둘이 한 번 싸우면 막 17시간 동안 싸우나? 그 말인가 했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이 남자가 17시간을 일을 해요. 매일. 주말도 없고, 1년에 딱 이틀 쉰대요. 이제 추석 당일, 그 다음에 구정 연휴, 설날 당일, 1년에 이틀을 쉬고, 매일 주말도 없이 17시간씩 일을 하는 이제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얼굴을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예 이 남자 헬스장이 있는 그 근처 동네로 여자가 이사를 와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트레이너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뭐 연락도 아예 안 되고 뭐 전화 통화 같은 거는 더더욱 뭐 안 되고 카톡을 뭐 이렇게 보내도 하루 종일 그 일이 안 없어지는 날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이 남자가 너무 일이 많고 너무 바쁜 게 제일 좀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새벽에 6시에 출근을 해서 밤에 11시가 돼야 일이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11시에 일 끝나고 집에 오면 12시. 그러면 씻고 뭐 어쩌고 하면 새벽에 1시에 둘이 이제 같이 저녁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가 이제 11시쯤에 퇴근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1시에 둘이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뭐 소화라도 좀 뭐 시켜야 되니까 이제 한 2시가 넘어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6시까지 다음날 또 출근을 하려면 5시에는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거의 남자도 매일 뭐 한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이제 그런 생활을 지금 이제 좀 3년 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얼굴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헬스장을 이 남자가 일하는 그 헬스장으로 여자가 이제 운동을 다니더라고요. 뭐 거기 가서라도 잠깐이라도 이제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남자는 계속 회원님들 운동을 봐줘야 되니까 뭐 이 여자친구랑 뭐 얘기를 할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쨌든 좀 그 자기 직장이니까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완전 그냥 이렇게 못 본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계속 자기 남자친구가 다른 회원님들 특히 이제 막 여자 회원님들한테 살갑게 굴고 뭐 막 이렇게 다정하게 하고 운동 봐주고 이제 그것만 보면서 계속 이제 더 열불만 나고 그래서 뭐 그러느니 안 가는 게 낫지 않아? 저는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무 얼굴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되게 큰 이제 그 여자의 불만이 뭐였냐면 이제 약간 보면서 너무한다 좀 싶기는 했는데 이 남자가 11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12시에 오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안 나와요. 근데 이제 1시간 내내 씻는 게 아니라 씻으면 막 물소리 같은 게 들려야 되는데 한 30분, 40분 동안 물소리도 안 들려요. 물소리도 안 들리고 이제 12시에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1시는 돼야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씻는 시간은 뭐 한 15분, 20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시간은 남자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화장실 안에서. 그래서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서장훈이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 그냥 앉아서 쇼츠 본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왜냐면 가뜩이나 얼굴 볼 시간도 없고 밤에 이제 그렇게 늦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깐 진짜 1시간 겨우 얼굴 볼까 말까인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쇼츠 본다고 1시간 동안 안 나오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불만이었고 결국 이제 여자가 원하는 거는 일을 좀 줄여라. 일을 줄이고 나랑 같이 보내는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좀 그런 희망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여자가 더 나이가 많고 남자는 이제 아직 너무 어린데 계속 이런 생활이 계속 되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그 둘이 이제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둘이 막 싸우면서 내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 생활을 견뎌야 되냐. 이게 언제 끝날 건지 나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냐. 근데 이제 남자가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이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남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뭐 언제까지만 하고 이제 끝난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기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기약 없이 이제 계속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너무 남자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일이 많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의 입장을 좀 이제 보면 약간 조금 반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남자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왜냐면 이 남자가 이제 본가가 그 지금 일하고 있는 헬스장에서 되게 가까워서 사실은 원래는 이제 그렇게 나와서 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여자친구 때문에 지금 본가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리고 이제 여자가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생활비를 100% 남자가 혼자 다 감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본가에서 이제 그냥 왔다 갔다 출퇴근했으면 아예 안 나가도 되는 돈이 지금 막 2배, 3배가 지금 이제 돈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남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 부담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약간의 그 반전이 뭐였냐면 이 남자가 왜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엄청 화려한 결혼을 원하더라고요. 결혼식을. 그래서 뭐 결혼식에 한 1억을 태우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일을 해서 조금 같이 모으던지 해야 되는데, 여자가 이제 일은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화려한 결혼식을 원하고, 그리고 결혼식에 1억을 태우기를 원하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뭐 지금처럼 계속 빌라에 살 건 아니잖아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 정도 결혼식에 맞는 어떤 생활 수준을 계속 원할 텐데, 그걸 이제 맞춰주려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소득을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자기가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유지를 해주려면 자기는 계속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남자분의 직업이 이제 트레이너이다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아마 그 헬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트레이너인 것 같아요. 그 헬스장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리고 자기를 이제 찾는 회원들도 끊임없이 계속 있고. 근데 이제 나이가 그렇게 어리고 지금 그렇게 한창 잘 나갈 때인데, 그 직업의 특성상 그게 뭐 내가 언제까지 막 60, 70 먹어서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막 그 정도의 강도로 그 정도 많은 회원을 계속 거느리고 자기가 17시간씩 수업을 이어나가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물 들어올 때 이제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자기가 좀 그렇게 자기를 찾는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여자친구랑 시간을 더 보내야 돼서 회원을 더 못 받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헬스장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그만큼 회원들 관리를 잘 해놨고, 이제 원하는 회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연봉 주면서 한 달에 한 뭐 1,200만 원 정도씩 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고용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걸 텐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 자기 개인 사정으로 여자친구가 싫어해서 뭐 저는 회원을 좀 줄여야겠어, 이렇게 말하면 어느 헬스장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어린데 팀장을 단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제 죽기 살기로 해서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온 거고, 더 갈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여자친구가 뭐 자기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거를 끊어내거나, 그거를 줄이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일에 욕심도 있는 분인 것 같고, 저는 그 심정이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문제의 이제 화장실에 이제 왜 그렇게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지에 대한 이제 백스토리가 남자 입장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 남자가 그날 촬영을 한 날 원래 11시면 퇴근을 해야 되는데 조금 뭐 매니저랑 이제 일 때문에 얘기를 하느라 그게 길어져가지고 평소보다 좀 퇴근 시간이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이제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집에 가려고 이제 차에 시동을 켜면서 바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미 이제 첫 마디부터가 여자친구 목소리 굉장히 싸늘하더라. 굉장히 싸늘하고, 막 계속 이제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늦으면 늦는다고 말하라 그랬지. 왜 늦는다고 나한테 연락 좀 하라 그랬지. 내가 계속 집에서 기다리는 거 몰라? 이러면서 막 계속 이제 쏘아붙이고 이거를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17시간 동안 안 쉬고 일하고, 이제 자기 이제 집에 가려고 막 나왔는데 전화로부터 계속 그렇게 이제 쏟아내니까 좀 힘들만 하겠더라고요. 저도 여자지만 좀 남자분 입장이 더 이해가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도 주차를 하고 차에서 안 나오고 이제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조금 어떤 마음인지도 알 것 같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집에 문 열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사람을 붙잡고 여자친구 계속 이제 들들들 볶는 거예요. 막 뭐 왜 늦었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했던 얘기 계속하면서 왜 늦었냐. 뭐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말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왜 늦는다고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지 않았냐. 막 나는 이렇게 집에서 맨날 기다리는 게 당연한 사람이냐. 막 이제 이렇게 쏟아내는데 막 듣는 제가 막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30-40분을 그렇게 들들 볶고 나서 이제 남자가 씻는다고 화장실 들어가서 그때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좀, 심정적으로 얼마나 좀, 그러니까 지칠까. 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 얼마나 어디 집에서 맘 붙일 데가 없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오고 거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쇼츠 보면서 쉬고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쪽의 영상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남자 쪽에서 여자한테 원하는 조건, 그 다음에 여자 쪽에서 이제 남자한테 원하는 조건을 내걸고 둘이 협상을 하는데, 이제 원래는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이제 3개씩 뭐 조건을 내건다고 하는데 중간에 뭐 하나가 편집돼서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2개씩의 조건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 쪽에서 이제 원하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화장실 사용 시간을 이제 10분으로 제한. 근데 그건 조금 좀 뭐 말이 안 되죠. 왜냐면 1시간을 화장실을 쓰던 사람인데 10분은 진짜 허겁지겁 씻기만 하고 바로 나오라는 건데, 그거는 조금 비현실적인 조건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남자분도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이제 15분 동안 씻고 15분 정도 조금 쉬고 자기가 30분 안에는 그래도 나오겠다. 일단 이제 그렇게 남자가 조금 내고를 해서 일단은 30분 동안 화장실 쓰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슬픈 얘기죠. 근데 어쨌든 이제 30분 동안 화장실을 쓰는 걸로 첫 번째 여자가 내건 조건은 이제 협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첫 번째로 원한 조건은 뭐냐면, 잔소리를 하루에 3번만 하고 한 번 할 때 3분 이내로 끝내기. 그거를 이제 남자 쪽에서 조건으로 이제 내걸었는데, 저는 좀 뭐 귀엽기도 하고, 야, 오죽했으면 저럴까 이제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3번 넘어가면, 그리고 막 4번, 5번, 그리고 한 번 할 때 3분 이상 넘어가면 어차피 상대방은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그 뭐 뭔 소리인지 관심도 없고 그냥 말하는 사람 혼자만 일방적으로 그냥 쏟아내는 거지, 그게 뭔가 뭐 상대방이 이렇게 알아들을 만한 그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 정도 조건, 하루에 3번, 3분 이내, 그거는 남자 입장에서는 조금 할 만한, 내걸 만한 조건이지 않았나. 그리고 여자도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조금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다행히 그 여성분도 그거는 이제 오케이 해서 이제 남자분이 내건 첫 번째 조건도 이제 억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원하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설거지. 저녁 먹은 거 설거지라. 당장 내일부터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좀, 너무 남자분한테 가혹하지 않나. 왜냐면, 여자분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바쁜 직업이 없이 이제 집에 있고, 남자분은 새벽에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매일 17시간을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집에 와서 설거지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조금, 가혹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다행히 우리 이제 지혜로운 서장훈 씨가, 그거는 식세기를 사면 된다. 식세기를 사면 해결할 수 있다. 좀 이제 그렇게 솔루션을 줘서 남자분들도 아주 뭐 흔쾌히 오케이. 그래서 식세기를 쓰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 조건은 이제 협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원하는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이건 조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매니저를 달 때까지, 이제 지금 팀장인데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해서 3년 안에 매니저를 달 테니까, 매니저를 달 때까지 3년 동안 이제 불평불만 없이 기다려 달라. 이게 이제 그 남자분이 원한 이제 세 번째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웃긴 거죠. 왜냐면 3년은 그렇다 쳐. 근데 이제 불평불만 없이. 그러니까 이효리가 막 그 얘기를 해요. 뭐 며느리냐고. 듣지도 말고 뭐 말도 하지 말고 3년? 뭐 그런 거냐고. 근데 좀 그 3년이라는 기한을 내건 거는 아마 그런 거겠죠. 이제 그 전에 앞에 영상에서 싸울 때 이 여자가 내가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그럼 내가 견뎌야 되냐,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남자가 이제 대답을 못 했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 딱 그 이제 레인지를 정해준 거죠. 내가 3년 안에 할 테니까 3년만 좀 참아달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3년을 기다려라라는 거는, 뭐 그렇잖아요. 3년은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막 매일같이 지금처럼 막 왜 늦어? 막 또 늦어? 언제 들어와? 막 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이제 하면 자기가 너무 지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묵묵히 기다려 달라. 아마 그런 요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그 여자분이 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가 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3년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뭐 불평불만도 말도 하지 말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3년을 기다리는 게 정 그렇게 불안하면
그 어린 남자를 그러면 만나지를 말았어야죠. 왜냐면 남자는 이제 겨우 27살인데 이 여자의 이제 되게 큰 불안함이 뭐냐면 3년을 내가 기다렸는데 그러면은 3년 후에도 이 남자애는 겨우 30이니까 엄청 이제 한창 계속 그 창창할 때인데 자기는 34살이지 않냐. 그럼 그때 가서 자기 다 기다렸는데 이 남자가 마음이 바뀌거나 뭔가 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그때 가서 그럼 자기는 어떡하냐. 이제 그런 좀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안함이 뭔지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 그게 그렇게 불안했으면 어린 남자를 그러면 만나면 안 되죠. 그냥 자기가 기다릴 필요 없는 그러면 사람을 만났어야지. 이 남자는 지금은 이제 너무 어리고 막 한창 이제 앞으로 쭉쭉 나갈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걸 나한테 불안감도 주지 말고 기다리게도 하지 말라라는 거는 조금 좀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 아닌가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내걸고 마지막에 이제 선택을 해요. 그래서 계속 만날 것인가? 이런 상대방의 조건을 이제 내가 수용하고 계속 만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헤어질 것인가? 이제 그거를 좀 결정을 하는 그 선택의 시간이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둘 다 계속 만나는 거를 선택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막 이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서로한테 막 정 떨어지고 얼굴 보기 싫고 이제 이게 아니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이제 힘든 거다 보니까 요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노력하고 배려하면 좀 뭐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그냥 계속 더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이게 방송에서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커플이 계속 만나는 게 과연 좋은 결과인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분이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31살이면 어쨌든 뭐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자기가 그리고 이제 예전에 아나운서였으면 이제 뭐 전문성도 있고 얼마든지 일을 더 할 수 있는 나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가 선택해서 이제 그게 집에 있는 거를 뭐 결정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계속 막 언제 와 집에 뭐 왜 이렇게 늦어? 막 왜 늦으면 늦는다고 말을 안 해? 나는 내가 이렇게 집에서 난 맨날 기다리는 게 난 당연한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뭔가 그런 논리로 남자친구를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압박을 주는 게 과연 결혼을 한다고 끝날까? 저는 그거를 좀 잘 모르겠고 왜냐면 결혼을 하면 그게 더 특히나 애까지 나면 그게 더 심해질 수 있죠. 왜냐면 독방 육아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남편이 언제 오는지 막 언제 와 계속 이거를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남자가 뭐 매니저를 달면 뭐 일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뭐 매니저를 달고 실제로 일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남자의 상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여자분이 너무 자기가 집에 있는 거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너무 자기의 막 큰 희생이고 막 내가 다 맞춰주는 거고 내가 막 다 배려하는 거고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이 막 싸울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여자분이 막 그런 걸로 되게 불만을 많이 토로해요. 막 내가 다 희생하는 거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맞춰주고 있는 거지 않냐. 근데 이제 이때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미안한데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저 괘씸하고 배신감이 드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 여자분들이 뭐 연애를 하거나 이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자가 그렇게 느끼든 남자가 그렇게 느끼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내가 다 희생하고 있다. 내가 다 맞춰주는 거다. 내가 혼자 다 이거는 배려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은 누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보상을 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막 1억짜리 결혼식을 원하는 것도 저는 다 그런 좀 보상 심리에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너한테 요구 못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정말 이제 건강한 관계로 가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그렇게 나오면 야 누가 그렇게 해달래? 이 말이
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입장이 뭐 반대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쪽이 막 일방적으로 내가 다 희생했어. 내가 막 너를 위해서 내가 다 모든 걸 난 다 포기했어.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은 그거를 이제 뭐 고마워하고 이제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느껴야지 그 상대방의 압박에 의해서 절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 누가 그렇게 하래? 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이런 마음이 더 들지. 그래서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아니면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다 희생하고 있다. 내가 다 맞춰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거면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보상을 바랄 거면 안 하는 게 낫고, 내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그거를 내가 막 압박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당연히 상대방의 내가 맞춰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사람이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근데 이제 그거를 상대방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느끼고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정말 이렇게 해줘야지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커플은 너무 여자분이 막 싸울 때마다 내가 다 희생하고 있고 이런 거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좀 힘들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니면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이제 여자 동생이나 후배들한테 이제 항상 정말 많이 해주는 얘기가, 결혼은 뭐 원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이도 너가 낳고 싶으면 낳아도 좋고, 낳기 싫으면 뭐 안 낳아도 상관없다. 근데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절대 일은 그만두지 마라. 저는 항상 좀 그렇게 조언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뭐 꼭 맞벌이를 해라, 너도 이제 막 남자만큼 너도 돈을 벌어라, 이제 그 말이 아니라, 돈은 뭐 많이 벌 수도 있고 조금 얼마 못 벌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가 자기 일, 그러니까 자기 생활, 자기 루틴, 자기 일,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꼭 나는 뭐 돈 버는 게 뭐 중요하지 않고, 남자가 능력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집이라고 하면 그거 하다 못해 정기적으로 어디 봉사활동이라도 가든지 뭐 독서 모임이라도 가든지, 그러니까 여자가 뭔가 내가 뭔가 조금 열심히 해서 뭔가 이런 열정을 내가 불태울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내가 좀 도전의식을 느낄 수 있고, 뭔가 나를 조금 생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고, 나만의 어떤 생활이나 나만의 시간이 좀 있어야 이 남자도 이 여자에 대해서 뭔가 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이 가정을 같이 꾸려가는 나의 파트너, 아니면 뭐 나의 동지, 아니면 이제 우리는 원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이게 배우자가 귀한 줄을 알지. 여자가 맨날 집에서 언제 와? 왜 이렇게 늦어? 뭐 또 늦어? 이제 이러면 아무리 심성이 고운 남자라도 그게 남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여자보다 남자가 더 그런 거에 쉽게 좀 압박감을 느끼고 갑갑함이나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자야 당연히 이제 뭐 직업이 없는 남자를 우리가 만날 건 아니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일을 하는 남자를 만날 텐데, 이제 여자들도 그만큼 어떤 자기만의 생활, 자기만의 루틴, 이런 게 좀 꼭 있어야 된다. 이 남자 너무 사랑해서 나는 이 남자만 있으면 살 수 있어. 큰일 납니다. 안 될 말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남자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처음에 연애 초반에, 결혼 초반에는 막 너는 걱정할 거 없고 내가 너를 막 다 먹여 살릴 거고 막 너는 그냥 집에만 있어,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1, 2년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만약에 애를 낳았을 때, 그때 더 중요하죠. 왜냐면 막 애를 낳고 나면은 이제 특히 아기가 막 갓난 아기일 때 뭔가 일을 하면서 이제 육아를 병행하는 게 누구나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정말 어떤 인간으로서의 진짜 한계까지 나를 몰아붙이는 일이고, 체력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너무나 이제 많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내가 집에서 그냥 육아만 하고 살림만 하고 싶은 유혹을 엄청 많이 느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죠. 여자분들도 자기 커리어가 이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애 낳는다고 바로 막 그만두고 이러지는 않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거나 그러면 이제 그냥 난 집에서 살림만 할까? 애만 키울까? 이제 그런 유혹을 많이 느껴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남자 동생이나 후배들이 저한테 그런 조금 고민 상담을 하면 저는 항상 이제 해주는 얘기가 한 번은 말려라. 와이프가 이제 애 낳고 집에서 애 키우고 싶다고 하면, 이 직장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래도 한 번은 말려봐라.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 스스로는 알아요. 그리고 남편도 잘 관찰하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나 살림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거기에 되게 취미가 있는 사람인지, 이거 숨겨지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애를 사랑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죠. 내가 살림이 좀 적성에 맞고 육아가 내 적성에 맞고 내가 이게 재밌고 즐거운 거랑 애를 사랑하는 건 되게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안 다녀도 내 집에서 야무지게 살림하고 내가 이 애를 막 야무지게 키워봐야지.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직장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하면서 애 키우기 나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애만 키울래. 이거는 되게 다른 문제고, 이거는 본인 스스로도,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고, 남편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내 와이프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 근본적인 그 욕망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후자다. 정말 그냥 내가 일이 너무 힘들고 그냥 이게 육아만 하기에도 내가 너무 지쳐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좀 한 번은 말리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애는 금방 커요. 생각보다 애는 금방 크고 빨리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이게 영원할 것 같잖아요. 이 깐난쟁이가 영원히 깐난쟁이일 것 같고 영원히 혼자 잠 안 잘 것 같고 내가 막 그 순간이 안 끝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러면 애가 이제 다 크고 나면 사실 초등학교 여자애들은 더 빠르고 남자애들도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면 그렇게 손이 안 가요. 내가 자유로운 시간이 엄청 생각보다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뭐를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참 슬프지만 어쨌든 아직 우리나라는 여자가 이제 그렇게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고 나면 그걸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제 너무 힘든 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멀리 보고 한 번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가 평생 이렇게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애만 케어하고 이걸 내가 정말 평생 해도 안 지겹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불행하게 느끼지 않을 사람인지 그거를 본인이 좀 자기 객관화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난 자신 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좀 일을 그만두고 그 육아나 살림에 전념하는 게 맞지. 섣불리 그거 때려치웠다가 후회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보고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와닿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서 이제 뭔가 그 선택의 시간이 왔을 때, 결정의 시간이 왔을 때 꼭 현명한 그 선택을 좀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 연애전쟁 1화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봤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리뷰보다는 약간 저의 잔소리? 약간 저의 고나리질이 된 것 같은데, 네, 같은 이제 직장도 다니면서 이제 애도 키워보고 한 제가 뭐 인생 선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직 한참 더 이제 그 경험이 부족한 뭐 꼬꼬마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흔하게 되게 많이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되게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인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의 생각 또 저의 의견을 조금 많이 나눠봤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되게 약간 꼰대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좀 그런 게 편견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 이게 당연히 제 생각이 다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연애전쟁 1화 보셨다면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요런 이 두 사람이 겪었던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는 연애전쟁 2화 보고 거기서 또 이제 재미있는 커플들의 얘기를 가지고 저의 약간 이제
이 꼰대 의식과 고나리지를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